안녕하세요. 박사훈TV. 오늘은 TDF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년 전에 세릿, 포겟잇 해서 세팅하고 가입하고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광고 문구들로 TDF 펀드들이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3년 동안 지켜보다가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선택한 펀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사훈TV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고 관리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TDF 펀드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액공제가 필요 없는 직종이나 소득이라 하시더라도 오늘 영상 꼭 보시면서 또한 제 고객 중에 피델리티 자산배분 펀드가 없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자산배분이라고 네 글자를 남겨주시면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 사항들을 따로 그룹화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질문 또는 제가 지시하는 키워드 남겨주시면 그룹화돼서 관리가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영상 바로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아래에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채팅창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곳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죠. 실은 제가 토요일날 아침부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편집하고 준비하고 또 자료들도 취합하고 있었는데요. 기존부터 꾸준하게 작업했던 과정이지만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다 못해 오늘 새벽, 일요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저장하게 됐습니다. 광복절날, 저는 좋은 날이죠. 광복을 기념하는 좋은 날이었는데 우리 2월달, 3월달에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속에서 주가가 대폭락했었던 날짜를 기억해 보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가가 2100 정도, 2200에서 언저리에 있다가 1439까지 폭락을 했었던 그날, 바로 2020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만약에 10년, 15년 동안 꾸준하게 연금을 저축하고 투자했던 분이 그날 3월 19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퇴직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주가가 20, 30%, 최대 그날 코스피 기준으로 40% 정도가 고점 대비 빠졌었던 상황인데요. 그만큼 퇴직하는 시점에 주가가 휘둘리게 되면, 변동성으로 폭락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TDF 펀드인데요. 펀드를 일부 수익들을 부분 환매하고 ETF를 통해 매수를 추천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이 투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TDF,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마음 편안한 투자를 계획을 잡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오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서 은퇴 시점을 목표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TDF는 경제적인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 중에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젊었을 때는 낮춰놓고 주식 비중으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서 가까이 올수록 채권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으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안정적인 자산 배분 비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TDF, 타겟 데이트드 펀드라고 합니다.
TDF 펀드 총 7개 정도를 제가 비교를 해서 오늘 그 결과로 추천드리는, 즉 3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었던 TDF 펀드를 오늘 그러한 기준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TDF 펀드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변동성은 작더라도 수익은 높은 펀드를 정했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베타라고 해서 시장 평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베타 지수가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 2040이 가장 낮은 편이었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펀드 지표 중 젠센의 알파라는 펀드 지표, 즉 시장 대비, 일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초과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젠센의 알파라는 펀드 지표인데요. 지금 7개 펀드 중에 가장 높은 지수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투자 수익률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TDF가 바로 미래에셋의 펀드였고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변동성도 적은 반면 수익률도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내 TDF 운용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두 개 대표적인 TDF 수익률 중에 녹색으로 표시된 TDF, 전략 배분 TDF 펀드가 3년 수익률도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펀드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TDF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은 환해지 비율이 낮은 겁니다. 저는 해지 비율이 낮은 것을 선택을 했고요. 환해지, 가끔 들어보시겠지만 환해지라는 것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달러를 파는 계약을 미리 하는 겁니다. 즉, 달러를 사서 해외 펀드를 사면 환율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만큼, 즉 1200원일 때 해외 펀드를 투자했는데 환율이 120원 정도가 떨어져서 그러면 10% 정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 환 매도를 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기업에서 6년 동안 외환 담당을 하면서 해지 계약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해외 펀드는 대부분 환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지 비용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가입해드렸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인터넷으로 가입했던 이 펀드의 이 순수 평가액은 10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총 펀드가. 근데 해지 비용이 발생한 금액이 3,778만 원 정도, 즉 95% 정도 해지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분기에, 즉 3개월 동안만 해도 벌써 얼마냐면 3,700만 원 정도가 해지 비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이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비용이 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환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연간 0.24%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8월 현재 그렇고요. 보시면은 1년 1Y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최근에 그 비용률이 마이너스 0.24 해서 0.24% 정도의 비용으로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최근에 그나마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환해지를 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요맘때쯤에 썼던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요. 당시에는 수압레이트라고 해서 비용이 더 컸습니다. 1년 기준해서 18원 70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환율 1218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1년 뒤 달러를 18원 빠진 1800원에 파는 계약을 하는 셈이었었거든요.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5% 정도. 일단 환율에서 1.5% 정도 손해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아울러서 주식과 환율은 반대로 간다. 뭐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충되는 자연 해지도 발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지 비용을 들여서까지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할 필요는 없다. 즉 TDF 펀드를 선택할 때 해지 비율이 가장 낮은 펀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TDF에 대한 영상, TDF의 기본 개념과 설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는 실제적으로 이 TDF라는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 기준에 초점을 맞췄고 해외 펀드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서 펀드를 관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여러분께 좀 권하는 것은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본인께서도 한 번쯤은 TDF라고 유튜브나 네이버나 검색창에다가 검색하셔서 시청하시고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은퇴 시기는 언제가 되실까요? 저는 현재 40으로 45, 20년 뒤에 65세면 20년 뒤가 2040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TDF 클래스 중에 2040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딸내미가 지금 5살입니다. 제가 70 될 때 딸내미가 29살 되는데 물론 뭐 20대 초중반 되면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나이가 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인지 저는 70 넘어서도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꾸준하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정년을 20년 정도, 즉 경제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는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되는, 즉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시기를 계산해 보고 그때를 2040 또는 2050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TDF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펀드가 매수할 수 있고요. 금융상품 펀드에서 원하는 펀드에다가 미래에셋 전략 배분이라고 전략 배분 TDF라고만 치셔도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개시 나이를 앞으로 계산해 보셔서 그 연도로 TDF 2040 또는 TDF 2035 또는 TDF 205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은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했을 때 TDF를 검색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로 마무리 짓겠고요. 영상에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을 카카오톡 채널 함께 키워가는 자산관리에 남겨주시면 그러한 내용들로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